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오늘 내림폭이 크게 나오는 것이 LG이노텍이 되겠습니다. LG이노텍이야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받으면서 요즘에 독야 청청을 했죠.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다가 오늘은 또 6.5%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전망은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략 측면에서 세워가야 될까요? 오늘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할까요? 아니면 추세가 약간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크게 추세가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네. 그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LG노텍이 보통 이제 전장 부품 관련하고 이제 XR기 이제 MR기기라고 하죠. 그래서 애플 관련한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네. 제가 이제 주말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MR XR 기기에 대한 장비 기기 출시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하락폭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인주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LG이노텍이 상당히 또 더 많은 어떤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5만 원 전후 그러니까 35만 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에 한 35만 원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애플카 이슈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 그렇죠. 애플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하지만은 자율주행에 대한 컨셉을 상당히 강조할 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기차보다는 이런 컨셉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역시 핵심은 전장 카메라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에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카메라 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상당히 기술력이 좋죠. MC넥스 또 검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뭐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올해 그쪽 종목들도 상당히 중요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거든요.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옵트론텍, 뭐 파트론 같은 종목들이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MC넥스는 역시나 지난주에 너무 크게 선전을 했어서인지 지난주 금요일에는 무려 거래량이 실리면서 7%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접근해 볼까요? MC넥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눌림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볼 때 5일선이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좀 기다리는 지금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MC넥스도 충분하게 뭐 오늘부터 뭐 분할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상당히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카메라 관련이 계속된 다음에 또 검사 장비도 검사 이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지금도 좀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한 지점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탑픽은 저는 역시나 이제 LG노텍을 보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중소형 어떤 카메라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언탑은 진짜 LG노텍으로 보고 카메라 쪽은 일단은 MC넥스인데 검사 장비는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세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께서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쪽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차량용 반도체를 좀 말씀을 네. 드렸었고 지난주에 아마 제가 해성 DS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해성 DS가 좀 이제 신고가를 좀 갈아치웠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터치를 하고 좀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좀 후속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 있고 특히 이제 그 전장용 관련돼서 이제 리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서 어떤 구조 성장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두 번째로 보는 이제 종목이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라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숨겨진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CITS라 해서 차세대 지능형 이제 교통 체계와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레퍼런스를 좀 많이 쌓았습니다. 뭐 판교라든지 세종, 뭐 서울, 제주도 같은 주요 지자체에서 이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 이제 구축 실증 사업에서 좀 핵심 업체로 좀 역할을 진행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AS 관련돼서 좀 기술 업체인 비욘드 아이를 좀 인수를 하면서 또 이제 앞에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장용 카메라 센서 기술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핵심인 이제 카메라 쪽도 이제 갖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토탈 솔루션을 좀 가진 회사가 아닐까 좀 네.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2024년에 세계 최초로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좀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해성 DS의 좀 뒤를 따라갈 종목으로 캠트로닉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상당히 유망하게 봐주셨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성 DS가 오늘 52주 최고가를 경신했고 또 52주 최고가 경신한 기업 중에 텔레칩스가 있습니다. 장중한 때 무려 13%나 급등을 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고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6%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와 또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삼성전자, 뭐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협업 소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향후로 M&A 기대감도 있잖아요. 이 네네. 종목은 어떨까요? 좋은 종목이긴 한데 네, 이런 겁니다. 너무 그래서 많이 올랐나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 앵커 님이 대부분 요약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어떤 그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뭐 CES에서도 그렇고 이제 100조 원의 현금이 지금 보유하고 한데 현금성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빅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빅딜은 사실 주요 타겟은 제가 볼 때는 차량용 반도체 뭐 NXP나 인피니온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텔레치스가 이제 삼성전자 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매수가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고를 수도 있지만은 텔레칩스를 인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분위기상으로 오늘 좀 슈팅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분명한 건 텔레피스나 이런 것도 또 자율주행에 계속적으로 연결돼 있고 계열사를 또 계열에서 칩셋 미디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탄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그런 어떤 관련으로 슈팅이 나온 다음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네.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21,000원 좀 밑으로 내려오면 2만 원에서 한 21,000원 사이에 그때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쭉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좀 다른 종목들을 알아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현재 코스닥 내에서 아프리카 TV가 7%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NFT 관련 투심이 약해지면서 하락을 보였지만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NFT 또 메타버스 관련된 네. 종목들의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한데요. 지금 거의 이제 전고점에서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리포트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4분기 그다음 작년 4분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적 가이드가 좀 가이던스가 좀 나오면서 관련돼서 좀 투심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뭐 지난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74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240억 정도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더 기승을 부릴수록 이제 실내에 머무는 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출액이 뭐 증가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광고 매출액도 좀 다시 한번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같은 경우도 한 17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광고 매출도 좀 크게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NFT라든지 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올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지금 조정을 좀 다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사실 증시가 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 일전에 좀 어떻게 보면 주도했었던 섹터들이 좀 가장 빠르게 좀 이렇게 살아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라든지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분명히 뭐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개장을 하면서 저희가 또 서울, 인천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정책 테마주들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의견이죠. 관련해서 KT 서브마린 특수건설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밖에도 건자재 쪽에서 KCC, 뭐 조강 페인트, 노루 페인트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KCC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의 엽기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분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쪽의 업황에 대한 큰 매크로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과연 작년만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KCC는 그렇다 치고 지금 페인트 관련주들이 오르는 건 사실 제가 볼 땐 정책 지금 대선이 좀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하신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지금 조광 페인트인데 이런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또 특정 주자나 뭐 일부 뭐 대부분의 어떤 대선 주자들이 정책적으로 분명히 어찌됐든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맞겠다. 하지만 이거를 길게 뭐 바라보거나 가져가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KCC는 조금 그거하고는 다르게 그 어떤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런 업황이나 실적으로 좀 보시면 접근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 어떤 페인트가 붙은 어떤 그런 종목이 슈팅이 나온다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고 뭐 다시 뭐 이렇게 또 떨어진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그렇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KCC는 유망하지만 실적 측면에서 다른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과 관련해서 이쪽에 뭐 전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주들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법도 한데 HDC 현대산업개발의 이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HDC 현대산업개발도 오늘 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고 전반적인 건설주에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투자 심리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섹터 같은 경우도 좀 악재가 있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통적으로 건설 같은 경우는 좀 정책과 좀 많이 엮이면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장밋빛 전망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규제 관련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나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도 뭐 250만 호 공급을 어떤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도 있고 네. 사실 뭐 이제 어느 분이 당선이 되시던 간에 결국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건설사들이 좀 내수 수주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주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또 악영향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이제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매수세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이제 만약에 건설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해외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 또 유가와 좀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은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든지 현대건설 같은 좀 유가와 좀 연동이 돼 있는 종목들 그래서 좀 해외 플랜트 쪽에 어떤 좀 수주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보시는 게 좀 건설주 안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대선을 좀 전후로 해서 이런 좀 공급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한번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이 구체화될 때 살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개장을 앞두고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올해 들어서만 지금 뭐 올해 지난 지 얼마나 됐나요? 15일, 17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4번째 발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빅텍, 스페코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오름폭을 급격하게 또 줄여든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하락 반전한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4번이나 발사를 하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제한을 또 하기도 하는 등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요즘에 방산주가 또 움직였고 관련해서는 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각각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한 4번 정도 쏜 것 같아요. 4번 정도 쏜 것 같고 네. 그 원래 이제 1월 1일 날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신년사를 발표를 하는데 대미나 남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오픈을 안 한 것 같고 어떤 지금 도발을 계속 감행을 하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를 봐달라, 관심을 가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북한의 대응 정책은 지금 최선 정책이 최우선 정책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상당히 후순위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이런 도발로 자기네들이 어떤 관심을 끌고자 하는 걸로 저는 좀 그렇게 읽힙니다. 읽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올라갈 때마다 저는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단기 트레이닝. 원래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결국 어떤 지금 고립을 자초를 했고 유엔 제재가 또 추가적으로 가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별 그렇게 큰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시간에는 대화에 대한 물꼬를 한번 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 경협주는 긍정, 그 다음에 전쟁 방산주? 테마라고 할까요? 네. 이런 어떤 주들, 방산주들은 어떤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게 움직일 텐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사셨다면 분할 매도로 하시는 게 낫겠다. 이게 점점 격렬하거나 안 좋은 거 가기도 보다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상황을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제 또 대선 또 유력 주자 한 명이 금강산 개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섹터 중에서는 저는 금강산 개발 왜냐하면 이게 개별 관광은 지금 대북 유엔 제재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벌크 캐시 부분만 완화가 없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 관광은 필요한 부분이 때 가장 그 중에서 섹터를 본다면 금강산 관광 쪽이고 그다음에 아난티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난티는 저는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대신 비중은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않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뭐 방산주 가운데서 좀 다른 쪽이 있잖아요. 네.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즘에 수출과 관련된 소식이 네네.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하나 시스템도 또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뭐 사상 최대 규모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아쉽게도 상승폭을 오늘 또 다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 뭐 중동에서 한류 또 무기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까요? 예, 그쵸. 이제 그런 또 기대감을 충분히 네.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 중동을 방문은 중이지 않습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일정상 재료 노출을 봐서 오늘 높게 시작했다 다 지금 매물이 지금 나오는 나왔죠.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방산주들이 4분기에 보통의 4분기 실적들이 좋아요. 4분기에 어떤 수주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밑바탕으로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온 측면도 있고 이런 어떤 방산주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테마주 성격의 종목과 다르게 LR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위성을 계속 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좋겠다. 다만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늘 이렇게 그런 일정이 노출된 상황에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기간 조정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일부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을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특징적인 종목들 알아보죠. 박소연 캐스터. 네, 시장 하락에도 이 장중 5%까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편의점 CEO로 잘 알려진 BGF 리테일입니다. 지난해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업황이 안 좋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이를 딛고 4분기 좋은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했는데 최근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신규 매수도 유효할까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식음료, 그다음에 네. 이제 편의점 같은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플러스 이제 좀 거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좀 이런 좀 밑에서 좀 상당히 좀 오랜 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뭐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관련돼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 당연히 한번 좀 강조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좀 정책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백화점 정도는 아니지만 그 편의점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에 매출 성장이 좀 많이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도 좀 이런 부분에 좀 화답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도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11월보다는 오히려 좀 매출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조치가 좀 중단된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술집이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가 이제 오후 9시까지로 좀 이제 영업 시간이 좀 제한이 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주류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까지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이런 실적이 계속 지속될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밑에서 잡는 어떤 매수세는 좀 유효할까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지만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이런 좀 약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무겁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혹은 뭐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좀 트레이딩은 유효하겠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종목이 무겁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좀 성장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회피처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매수가 몰리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데 여기에 동일하세요? 예, 어느 동일하고 네. 저도 일단은 성장주에 지금 조정은 좀 계속적으로 조금 주고 있는 성장주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고 2분기 정도, 2분기나 3분기 이 정도를 한번 대비하면 전략이 1분기에서는 성장주의 어떤 매수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군요. 성장주 가운데서는 IT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IT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유력하게 지금 많은 IB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IB, 그 반도체나 네.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내에서 소재주의 상승 탄력이 있은 이후에 좀 주정을 받았고 요즘에는 장비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장비주는 추가 상승의 룸이 좀 더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세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뭐 작년에 워낙 좀 뜨거웠던 좋았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소재 쪽이 상당히 좀 그 뜨거움을 좀 이끌었는데 올해도 분명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쪽 특히 셀 3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상승률에 있어서만큼은 작년에 이제 소재 쪽에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까지 좀 기대하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퍼포먼스는 좀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나노 신소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나노 신소재도 작년에 좀 분명히 좀 랠리는 분명히 나왔었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좀 밸류가 저평가돼 있다는 좀 분명히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좀 업사이드는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나도 튜브 관련된 도전제 쪽으로의 좀 수요가 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지금 2023년에 분명히 이제 이 CNT 이제 도전제 관련된 수요가 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올해 한번 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퀀텀닷 이제 QD 월릿이죠. 이쪽에 이제 패널 양산 쪽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사의 신사업 중 하나죠. 이제 중공형 이제 저판사 코팅막 소재 관련돼서도 매출이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도 새로 좀 나오고 있고 뭐 CNT 쪽으로도 분명히 좀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재단 중에서는 좀 가장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셀 3사라든지 장비 쪽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관련된 쪽보다는 많이 좀 디스카운트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큽니다만 소재도 분명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나노 신소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역시 요즘에 장비주가 좀 좋은 양상이에요. 원익 IPS도 좋고 리노공업도 사실 뭐 장비주 가운데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또 양사가 좀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IT, 반도체 가운데서 유망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비 뭐 소부장 장비 네. 뭐 좀 다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태까지 이제 투자를 안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대한 캐펙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사실 소재나 부품보다는 작년에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세 개 중에 지금의 국면에 친다면 장비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소재나 부품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배분을 한다면 장비 쪽을 좀 더 많이 배분을 하는 쪽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익 IPS를 저는 항상 장비주의 탑픽으로 보고 있고 물론 뭐 그 PSK라든지 뭐 몇 가지 유진테크라든지 뭐 좋은 종목들 많은데 일단 원익 IPS가
국내든 해외 그 미국의 어떤 신공장에 관련돼서 설비 관련해서 상당히 좀 유리한 수혜주로 좀 부각받을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오닉 IPS는 다만 요게 매출에 대한 인식이 아마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닉 IPS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쪽에서는 뭐 포미코를 계속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항상 얘기했던 하나자 들어가는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 소재 쪽이나 이쪽은 이 두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한 네 종목을 한번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하나자 들어가는 거하고 장비 쪽은 오닉 IPS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특징적인 종목 알아보죠. 네, 최근 셀트리온 그룹주가 계속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 거래 정지까지 유념해야 한다는 증권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보유자는 좀 매도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래요? 생각이 들고 네.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거의 한 7년 정도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결론이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금융당국이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조치할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회계 위반 관련돼서 지금 회사에서는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경우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좀 투심이 좀 상당히 얼어붙었죠. 특히 이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에 또 한 종목이 사실은 좀 투심을 많이 악화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분위기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결론이 난 이후에 다시 재진입을 해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좀 판결이 정확히 난 이후에 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주가가 52주 최저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끊었다 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